예, 안녕하세요. 주상대 수학 강의 1주차 1차 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차시 제목은 다항식 이론의 서막이고 그중 무리식과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차시 관련된 리뷰 중에서 중요한 사항인 오프라인 출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시험, 기말시험 때 오프라인 출석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있는 퀴즈 2번에도 오프라인 출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덧붙여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직전 주에 각각 오프라인 강의, 요약 강의가 있습니다. 이 요약 강의에 대해서도 출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복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기본적으로 그간 우리가 배워왔던 수체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무리식 상등 개념의 배경 지식으로서 어떠한 수학적 이론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수체계는 다름 아니라 형식 불역의 원리에 따라서 숫자를 건설해 나갑니다. 가장 먼저 정수계수 1차 방정식의 근을 포함하는 그러한 수가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x는 4다 이러면 x가 얼마죠? 2죠. 이 경우에는 해가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범위 내에서 방정식이 풀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2x는 5다 이러면 이 경우에는 x는 정수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해가 존재하도록 수 범위를 넓혀주는 상황이 확장인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확장하냐면 x는 2분의 5라는 형식적 기호를 도입하여 확장한 것이 곧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수에서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유리수만으로 모든 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x제곱은 4다 이러면 이 경우 x는 유리수 범위 내에서 2나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y제곱은 4분의 9 같은 경우에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유리수 범위 내에서 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x제곱은 2 같은 경우요. x제곱은 2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해가 없습니다. 이게 유리수 범위에서 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게 고등학교 때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었었죠. 어떤 거냐면 p제곱 나누기 p제곱은 2q의 제곱을 생각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pq가 0,0 뿐이라는 걸 확인하는 문제를 귀류법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리수 범위 내에서 해가 없는 경우들에 대하여 이 해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생각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하지만 실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방정식의 근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수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은 소위 말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 경우에는 방정식의 근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2 같은 경우 소위 말해 2가 뭐였죠? 2는 다음과 같은 수열의 유리수 수열의 극한이었죠.
이 자연상수 E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유리계수 방정식의 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인 경우도 소위 말해서 유리계수 방정식으로 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수를 구성하는 방법은 이 정수에서 유리수를 만드는 과정하고는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해석학 시간 때 우리가 실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었는데요. 사실은 실수라는 것은 집합기호로는 블랙보드 볼드 챗로 R이고요. R은 다음과 같은 유리수들의 순서쌍에 동치관계를 줍니다. 이 동치관계를 어떻게 주는 거냐면 유리수 수열을 생각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무한수열로서 유리수 수열을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치관계를 주는 요령은 두 개가 서로 동치관계에 있다는 말은 정확히 이 AN과 BN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습니다. 주어진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요. 어떤 라지 n이 있어가지고 모든 n이 n 이상이면요. 이게 해석학 시간 때 우리가 동치관계를 주는 소위 말해 실수의 원소에 대한 동치관계를 주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때 임의의 무한수열이 전부 다 실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 하나 더 넣으면 사실은 Q의 인피니티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AN인데 A의 M 빼기 AN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은 겁니다.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요. N하고 M이 동시에 어떤 큰 자연수 N이 있어서 그것에 대하여 임의의 모든 N에 대하여 그 차이가 이와 같이 주어진 경우만 여기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동치관계를 주기를 그들 사이에 소위 말해서 항들 사이의 차이가 매우 작아질 때 그럴 때 두 개는 같다고 선언하고 이러한 무한 수열들, 무한 유리수 수열을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실수 1은 해석적으로는 다름 아니라 1,0,0, 즉 말해서 첫 번째 항만 1이고 나머지 모두 다 0이 되는 무한수열을 뜻합니다. 루트 2는 뭐냐 물어보면 정확히 소수 자리를 표시하는 1.41, 1.41과 같은 소위 말해서 유한 소수로 이루어진 유리수 수열의 순서쌍으로서 루트 2를 이해합니다. 예. 이렇게 실수를 구성한 것은 기존에 유리수가 가지고 있던 성질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게 형식 불역 원리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구성된 실수는 유리수가 갖지 못하는 성질인 예를 들어서 x제곱은 2와 같은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그런 수체계입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수체계의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장 x제곱은 마이너스 2와 같은 것은 소위 말해서 실수 범위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것과 자기 자신과 제곱하면 음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제곱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좌변은 음수가 아닌데 우변은 음수가 되니까 모순이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복소수라는 개념이 다시 필요하다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서 새롭게 만든 이 복소수는 다시 실수와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순서 관계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서 관계를 정의할 수 있긴 한데 실수에 있던 순서 관계들을 보존하면서 만들어지는 확장된 순서 관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복소수의 이런 다른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서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그 다음 얘기는 수체계와 관련해서 분모의 유리화 문제였습니다. 소위 말해 분모와 유리화는 다음과 같이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하라 또는 1 플러스 세제곱근 2를 유리화하라. 이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 플러스 루트 2인데 소위 말해서 켤레 숫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트 2의 켤레인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 플러스 세제곱근 2인 경우에는 켤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a제곱 ab b제곱이라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가 될 것이고요. 분자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정확히 1 마이너스 3승근의 2의 세제곱이 되니까 유리화를 마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승근의 2 더하기 3승근의 4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이때 첫 번째 경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소위 말해서 켤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켤레 1 플러스 세제곱근 2에 대한 켤레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보다는 곱셈 공식을 이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물론 이 켤레라는 말 뜻은 복소수인 경우에도 얘기를 했어요. a 플러스 bi의 켤레는 뭐였죠? a 마이너스 bi였었죠. 이건 명확한데요. 여전히 요 1 플러스 세제곱근 2에 대한 켤레의 의미는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번 학기 바로 요 분모 유리화 과정에서 켤레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볼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켤레가 가지고 있는 대수적 성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켤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3승근의 2의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차차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끝으로 이거는 번외의 얘기인데요. 사실 이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분모의 유리화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켤레를 그냥 곱해서 셈을 해서 나오는 이런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분모인 상태를 두는 것과 다음과 같이 분사식으로만 나오는 경우의 차이 중에 하나는 이것은 분모에서 이미 근사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근사값의 역수를 택하게 되면 더 큰 근사값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유리화를 통해서 참값을 구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소위 말해서 분모의 유리화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는 누메리컬한 얘기들이 아니라 대수적인 얘기들이니까요. 켤레와 관련된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루트 2, 루트 3, 루트 6이 있을 때요. 이 식을 유리화하라 그러면 조금 막역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관찰을 그 쉽지 않은 관찰이지만요. 통해 분모가 1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3의 곱으로 주어진다는 걸 압니다. 이럴 때 분모의 1 플러스 루트 2의 켤레, 1 플러스 루트 3의 켤레를 생각하면
유리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히 분모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앞쪽에 게 뒤에 거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분자는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6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리화를 거치게 되면 2분의 1에 물론 이 문제는 유리화하는데 켤레가 필요하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켤레를 생각하는 직전 단계에서 나오는 이런 분해하는 방법은 약간은 테크니컬한 파트로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억하실 거는 유리화하는 과정에는 그 숫자와 대수적인 특징이 유사한 대상을 같이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인 다음과 같이 1 마이너스 루트 2의 루트 3, 1 플러스 루트 2의 루트 3과 같은 경우에도 분모의 유리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것과의 차이는 앞의 경우에는 이게 소위 말해서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서 쉬운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모가 사실은 조금 규칙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규칙성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분자가 있고요. 분모만 쳐다보겠습니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인데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요거에 대한 켤레가 무엇인고 물어볼 때 다음과 같이 루트 3의 부호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루트 2의 부호로 바꾼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트 2의 부호로 바꾸고 또 동시에 루트 3에도 부호로 바꾼 것.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분모만 한번 계략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이 짝을 지어서 생각하시게 되면 분모의 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때 분자도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루트 3이고요. 분모를 짝을 지어서 생각하면 소위 말해서 첫 번째 거는 이걸로 되겠고요. 지금 이제 쓰이는 게 이거죠. a 빼기 b 제곱은 a 플러스 b, a 빼기 b. 예. 합차 공식을 쓰고 있죠. 뒤에 거 두 개 짝을 지으면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셈을 해보게 되면 절묘하게 지금 식이 나옵니다. 1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2 빼기 3 곱하기 1 플러스 2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 돼서 앞에 거 하게 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없어지죠. 마이너스 3 2루트 2 곱하기 이 경우에는 3 마이너스 3 2루트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절묘하게 켤레의 의미를 좀 확장해 가지고요. 부호가 다른 것들을 전부 다 교대로 한번 바꿔가면서 곱했더니만 분모가 나오는 게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물론 분자의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무리식 상등, 다항식 상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익히 알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얘기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과정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요.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하면 사실 그 상수는 0밖에 없더라. 증명을 한다 그러면 이쪽 방향은 대입해 보면 0이겠죠. 그래서 충분조건을 확인해 보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x에 0을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그러면 다시 b를 대입하면 이때 x는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0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임의의 실수가 아니라 두 개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튼 어쨌든 이걸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대학교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P1을 벡터 스페이스인데 어떤 벡터 공간이냐면 1차식 이하의 다항식의 벡터 공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해석하는데 이 P1이라는 거의 차원은 2가 됐습니다. 이 2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였었냐면 정확하게 기저집합이 1과 x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저였죠. 그래서 이 문항은 사실 알고 보니 1과 x가 뭐다는 걸 하는 거죠. 이 문제는 1과 x가 1차 독립인 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지만 1차 독립의 개념은 임의의 유한 차원 벡터 공간뿐만 아니라 임의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였었죠.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겠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다항식들의 벡터 공간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 유리식 상등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리수가 이런 등식을 만족하면 A, B는 0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물어보면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 기류법이죠. 그러면 루트 2는 마이너스 A 나누기 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좌변은 무리수죠. 예, 물론 이거 증명이 필요합니다. 우변은 뭐예요? 유리수죠. 따라서 뭐다? 모순이 되는 거죠. 유리수가 무리수가 되는 경우는 없죠. 그랬을 때 따라서 B는 뭐다? 0이에요. B가 0이면 A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물론 반대 방향은 대입해 보면 0이 되는 거죠. 예, 이때도 벡터 공간에서의 개념이 다시 한 번 더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V를 다음과 같은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A 플러스 B의 루트 2로 이루어진 건데 AB가 유리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dimension of V over Q 유리수 위에서의 벡터 공간의 차원은 얼마죠? 2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1 루트 2가 뭐가 된다? V의 기저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설명하는데 지금 요 명제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복소수에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소수는 보통 우리 기호 표기가 어떻죠? C라고 쓰죠. A 플러스 BI인데요. such that A, B가 in the R이에요. 그랬을 때 dimension C over R은 얼마죠? 2예요. 이 2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저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다. 바로 그 기저집합이 뭐다? 1하고 X로 죄송합니다. 1하고 I로 이루어진 거죠. 예, 물론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야 당연히 이항하고 연산하는 과정은 거쳐가야 되겠죠. 의미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1차식의 다항식 집합이 아니라 2차식인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얘기는 결국은 뭐다? 1x x제곱이 1차 독립이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 위에서? over R 위에서요. 실수집합 위에서요. 같은 요령으로 실제로 강의가 끝나고 한번 직접 셈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는 예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때는 당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제곱근 9랑 세제곱근 2가 일종의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세제곱근 3을 알파라고 두면 세제곱근 9는
어떤 거냐면 알파 제곱이에요. 따라서 지금 문제 상황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죠. 이런 경우에도 같은 요령으로 이것에 대해서 1차 독립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차시 내용들을 배워봤고요.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체계를 구성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형식 부력의 원리에 따라서 방정식의 근을 포함하는 그런 형태로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모의 유리화의 뜻은 다름 아니라 수치적으로 말했을 때는 근사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었고요. 대수적으로 얘기하자면 켤레수를 함께 고려하여 연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은 무리식의 상등과 1차 독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무리식 상등은 딴 게 아니라 주어진 벡터 공간 위에서의 특정한 집합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얘기로 환원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시 얘기는 이겁니다. 먼저 우리가 대수학의 기본 정리, 소위 말해서 임의에 주어진 복소계수 다항방정식의 근은 항상 복수수 내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4차 이하의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항상 구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 근 공식을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복소평면의 정의, 소위 말해 복소수의 기초적인 기하적 특징과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